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그 정암철 대표의 스케줄 때문에 이 앞에서 3시에 방송을 하고, 이거 뭐 기다렸다 6시까지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주로 뭐 다 야간에 뭐 나가시니까, 뭐 준비된 김에 그냥 바로 이어서 뭐 4시 전에도 그냥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의 오늘 뭐 중요한 기자회견도 있었기 때문에, 뭐 그것도 좀 다룰 수도 있어서요. 자, 예상대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사실상 이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대장동 사건에 한해서 특검으로 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그 이재명 대표의 이 기자회견 내가 실망으로 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임팩트가 상당히 약하다. 이 연합뉴스로 나와 있는 이 워딩을 보면은 짚을 건 다 짚었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 검찰의 이 조작 날조라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최대집 회장이 자주 강조하듯이 환자가 들어왔는데 의사가 환자를 치료해야 될 칼로 그냥 난도질 해버린 범죄랑 똑같은 거예요. 검찰의 증거 조작은. 근데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할 때 너무 그냥 좀 이게 편안한 자세로 했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강하게 분노를 표출하고 야당 당대표 원래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정말 세게 얘기하고 윤석열에게 경고하고 뭐 완전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을 너무 편안하게 기자회견한 느낌이 있고, 또 하나는 역시 자기 사건만 가지고 얘기할 때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이라는 놈들이 지금까지 검사 생활할 동안 얼마나 많은 조작을 했겠어요. 이재명 것만 조작했겠냐 이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이 수사한 것들이 알려진 게 많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수사인데, 저는 박 대통령 수사를 언급하기는 뭐 이재명 대표가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저 안 되면은 저 가깝던 조국 교수 수사라든지, 그러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의 검찰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자신의 대장동뿐 아니라 다른 사건도 같이 얘기를 해야지만 설득력이 있는데, 자기 사건만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야, 이거는 왜 남 때려 잡을 때는 박수치다가 네 사건 하려니까 막냐? 요게 지금 윤석열 한동훈 졸개들이 끊임없이 퍼뜨리는 논리 아닙니까? 민주당이 수사에 문제 제기하면은 당신들은 박근혜 이명박 잡을 때는 박수치지 않았습니까? 요걸 못 깬 거예요, 오늘도 역시. 역시 이걸 못 깬 거고, 뭐, 오늘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나오자마자 뭐, 박 대통령 얘기하고 특검 얘기하고 이러면은 복잡해지기 때문에, 때문에 얘기하면은, 오늘은 일단 이거 정도로 정리를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확실히 자기 사건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임팩트가 약하고, 또 하나는 늦었다, 좀. 특검을 주장하기는 늦었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이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영장이 떨어지니까, 자, 그러면은 김용을 구속시키면은 또 김용도 불러가가지고 조인트 때려가지고 이재명과의 연관성을 또 진술을 강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대장동에서 최소한 이 남욱 그리고 유동규 김용으로 이어졌다는 그 8억에 관련돼서는 너무 많이 들어와서 지금 이 상태에서 특검을 하자 그러면은 뭔가 밀리니까 특검으로 이거 가네?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일단 몇 가지만 짚어놓고요. 특검은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들을 총망라해야 한다. 이것도 뭐 다 나온 얘기예요. 윤석열이가 이 부산저축은행 수사지가 안 해버린 거, 그리고 윤석열 부친의 집을 김만배가 산 것도 이거 다 나온 얘기인데, 이걸 지금 얘기하니까, 야, 이 측근들이 구속되니까 이 얘기하는 거냐?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되냐? 이거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최소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 당선되자마자 계속 이거를 붙잡고 늘고 늘어지면서 이거 검찰 수사 심각하다 얘기하고 왜 이거 수사 안 하냐 그러고 계속 말을 하면서 끌고 왔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측근이 구속될 것 같으니까 튀어나왔다 이러면은 이 집권 여당에서 야, 너 이제 이 시간 끌려 그러는 거지, 이런 반발에 명분이 서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대선 얘기를 하는데, 난 사실은 이제 지난 대선 얘기할 때, 아니, 이게 지난 대선 때 얘기를 했으면, 당대표 때 바로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특검 주장했고, 윤석열이 도망갔다면서, 그러면은, 당대표 되자마자 바로 그냥, 바로 밀어붙이고,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됐어야 되거든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왜곡되고, 야당을 향한 정치 탄압과 보복 수사의 칼춤 소리만 요란하다. 대통령과 특수관계인 검찰 엘리트 특권층은 줄줄이 면죄부를 받고, 예를 들면은 50억 클럽 박상도 보석으로 풀려나고, 지금 이 박상도가 문제가 아니죠. 박영수 지금 완전히 사라졌어요. 박영수. 그럼 그때부터 치고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박영수가 지금 면죄부 줬잖아. 딸만 슬쩍 건드리고 그때부터 잡았어야 된다는 거야. 그걸 다 멍하니 내버려 뒀어.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지들 마음대로 쏴도록 다 내버려 두다가 너무 늦게 문제 제기했다는 거죠, 이게. 물론 이제 뭐, 그렇다고 뭐, 늦었으니까 이제로 끝내자, 이건 아니고, 이제는 정말, 오늘 어쨌든 제동을 걸었으니까, 이제는 목숨 걸고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그야말로 너 죽고 나 죽고로 나가야 돼요. 대충은 이제 안 되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이거. 자, 취재진에 대해 질문해서 대선 때 윤석열 후보의 태도를 보면 안 할 가능성도 있다 생각이 든다. 거부할 경우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되겠다 생각한다. 내가 볼 때 요거 하나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 개 붙여야 돼요. 여러 개 붙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개 붙이려고 하면 윤석열 한동훈의 검찰을 완전히 부정을 해야 돼요. 이거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범죄 집단이라고 꽂아 놔야지만 이 특검으로 뺄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건데, 지금 하여튼 요 사건에 대해서만 뭐 진술이 바뀌었다 뭐 어쩌다 이렇게 됐을 때 자기 사건에 대해서만 좀 유리하게 가고 싶다 이런 비판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이거. 그게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사건만 가지고는 안 되고, 윤석열 한동훈 검찰 자체의 정체성은, 이것들은 원래부터 범죄 집단이라고 딱 꽂지 않으면 시간도 없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김건희 여사의 여가 쌍특검을 제안한 건, 이것도 사실 전술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김건희 수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김건희 수사를. 그럼 이게 연계는 안 시킨다 하더라도 김건희 특검도 얘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오늘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마디로 윤석열 한동훈의 검찰은 범죄 조직이라는 게 지들과 같은 편은 수사를 안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도 짚어야지. 이게 그냥 넘어가서 안 되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자기 사건이어서 그래. 자기 사건이어서. 자기 사건만 얘기하다 보니까 김건희 특검을 얘기해버리면은 완전히 반대로, 자기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막아보려고 남의 부인 사건을 들고 갔다. 요 비판이 두려우니까 요걸 그냥 넘어갔잖아요. 근데 이거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 문제도. 그래서 사실은 내가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가 되자마자 검찰하고 정면 승부할 생각이 없었다면요. 당대표를 했으면 안 돼요. 이건 만약에 반대로 안민석 정도가 당대표라 그러면은 이재명을 결사적으로 보여줄 수 있겠지. 자기 사건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런 것들, 김건희 특검도 강하게 세게 얘기할 수 있겠지. 당대표 본인 사건이니까 본인 대한 얘기를 하게 되지, 당대표로서 지금 윤석열 한동훈이 저지르는 조작날조 은폐를 못 짓는 부분이 있다고. 난 정말 이럴 바에야 당대표를 왜 했는지 정말 물어보고 싶어. 이럴 바에야.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했다는 얘기는 당 조직을 다 동원해가지고 검찰하고 들이받아서 싸워 이기겠다. 그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할 바에야 당대표 뭐하러 해. 안민석이 낫지. 그럴 바에야. 안민석이 훨씬 더 세게 얘기했겠지.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은 대장동만 얘기했잖아요, 이정 대표가.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칼끝은 세 군데서 들어옵니다. 대장동하고 성남FC하고 쌍방울하고. 지금 성남FC를 완전 털고 있어요, 이게. 이거 관련 PC 등 증거 확보 등등인데, 뭐 이것들이 이 증거를 뭐 똑바로 확보하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거 가지고 협박해가지고 또 위증교사 시키는 게 문제인 건데, 지금 네이버 직원 3명의 자택가시라는, 이건 뭡니까? 네이버 직원들 요것들 이제 또 진술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뻔하잖아, 이거 협박해가지고.
알파돔 시티, 농협, 현대백화점 요렇게 해가지고 직원들을 협박한다니까 이 문제는. 어? 이런 식으로 가니까 지금 이 대장동 건대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당연히 특검법을 발의할 거고,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결사적으로 반대할 테니까 이게 싸움이 날 텐데, 그런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성남FC 건으로 이미 두산하고 성남FC 직원이 지금 기소가 됐어요. 그걸 갖고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쳤을 때 어떡할 거냐 말입니다. 이걸로 쳤을 때. 그러니까 단순히 대장동 하나 가지고는 안 되고 이재명 대표를 건드리는 모든 수사를 다 특검으로 빼야 되는 거예요. 대장동과 특검으로 싸고 쓸 때 성남FC나 쌍방을 가지고 친다고. 그러면 이것도 묶어야 돼. 오늘은 맛보기라고 치고 다음 주 안에, 최소한 다음 주 안에 이재명 대표는 자기 사건 전체, 그리고 김건희 거까지 포함되고, 이것도 뭐 내 사건이다 보니까 내가 말씀드리긴 그렇긴 한데, 이거 뭐 내 채널이니까 내가 얘기를 할게요.